안녕하세요. 청소년의 마음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환경, 청심환 팀의 발표자 노우정입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버리면 돈이 된다 일 수 있는데 왜 버리면 돈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궁금해하시면서 발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발표는 문제 진단, 원인 분석, 정책 제안, 기대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폐기물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국이죠? 그렇죠. 코로나 시국이죠. 그럼 뭐가 증가하였을까요? 네, 그렇죠. 택배와 음식 배달 그리고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와 음식 배달이 전년 대비 각각 19.8%, 75.1%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도 각각 14.6%, 11%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마스크와 음식 배달, 포장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서 설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익산 시민 70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55.7%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어디에 버려야 할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귀찮아서 쓰레기통이 잘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포장 문화의 증가가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와 일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로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의식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대 포장이나 장바구니를 이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이용하는 모습들, 텀블러를 이용하지 않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들은 모두 플라스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쓰레기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플라스틱 문제가 더 심각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플라스틱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범주 안에 묻고 있긴 하지만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썩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과 마스크 사용이 늘었고 포장 배달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단기간 안에 줄이거나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집중을 해가지고 정책을 제안해봤습니다. 저희는 아니 어디다 플라스틱 전용 수거함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플라스틱 전용 수거함이란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한 플라스틱 페트병을 넣으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수거함입니다. 주택과 공원, 아파트와 학교를 각각 한 곳씩 선정하여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을 하여서 투입을 해야 되고 전화번호를 이용하여서 포인트를 받지만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기간과 포인트 지급 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슈퍼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프론이라는 그 수거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까지 수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13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빈용기 무인 회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주병과 맥주병을 중심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수거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팩을 중심적으로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분류를 하고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우리 시도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수거 종류 범위를 페트병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익산시 지역 화폐인 다이롬 계좌로 지급을 하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거함 이용 시에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재생한다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거된 플라스틱은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판매를 한 후에 친환경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인 리젠으로 제작을 하여서 의류와 가방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로 효성 TNC 기업을 들 수 있는데요. 효성 TNC는 리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회수되는 페트병이 품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일본과 대만 등에서 수입을 하였는데 최근 제주도와 서울시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의류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기업과 협약을 맺으면은 플라스틱 페트병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환경 보호에도 더욱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 세척과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재활용이 더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센서가 감지를 하여서 세척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포인트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축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충분히 예산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되지 않으면 수거함이 생기기만 한 채 방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유튜브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초반에 수거함 이용 챌린지나 이벤트 등을 열면은 충분히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환경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공정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고 폐페트병 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직접 환경 보호에 참여하였다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의 마음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환경 청심환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